자, 임대주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약간 좀 제가 선별해 드리면서 좀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19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98로 가시면 198로 가셔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올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13번을 가시게 되면 13번에 틀린 게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 나오는 게 상한을 규제한다는 거는 가격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초과금이 아니라 초과 수요죠. 요걸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 2번에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어디가 또 시험에 나오냐면 200페이지의 17번은 200페이지 17번은 제가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는 아니죠. 기출문제 아닌데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직접적 개입 기억나시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최고가격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 개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임대료 규제도 17번에 3번에 간접에 들어간다, 직접에 개입 들어간다. 직접 개입 들어가는 걸 가장 강력하게 좀 주장해요. 찾았죠? 자, 가격을 통제한다는 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다이렉트로 직접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강하게 제가 이렇게 좀 찍어드려도 괜찮겠죠? 왜냐면 임대주택 정책이 조금 너무 제가 산만하게 지금 했는데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찍어드리는 거 좀 위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올해 요거 나왔으면 좋겠죠?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출제원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처음엔 최고가격제 나왔다가 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임대료 규제도 간접에 들어간다, 직접에 들어간다? 직접에 들어간 걸 내야 출제원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요. 아시겠습니까? 안 내면 내가 찾아갈 거야, 출제원.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좀 찍어드리는 거는 202페이지 가시면은, 21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하신다면,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못 줄여요? 그럼 물량이 줄진 않잖아요. 그럼 단기가 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장기는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공급은 더 줄이려고 할 것이고, 수요는 더 늘리려고 하니까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단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 발휘된다라는 자체가 이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3번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틀린 게 3번인데,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싸게 팔라는 거잖아요. 그럼 질을 향상시킬까요? 떨어뜨리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요. 그렇죠. 공급을 해요? 장기는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인 세입자가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좀 상식적인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좌측에 22번에 제가 정답은 몇 번이 들었다 그랬죠? 4번. 장기 전세 주택은 몇 년 계약 방식이죠? 20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법에는 빠졌는데 시행령이 아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이었어요. 근데 아까 영구임대는 50년이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24번은 기출은 하지만 3번을 추천해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24번에 3번. 자, 장기 일반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딱 두 가지예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의 특별법이 있는데 8월 달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들어간 시기가 8월 달에 맞물려 갖고 이걸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행복주택을 내게 된 거죠.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민간임대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원래는 10년인데 8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8년을 또 몇 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10년을 바뀌었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임대사업자를 너무 처음서부터 너무 좀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발생됩니다. 작년에 이걸 폐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는 없어졌다. 단기 4년째는 없어지고 장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년이다, 10년이다? 10년인데 여기 빠진 거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뭐는 제외된다? 아파트는 이제 일반의 장기 일반을 못 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빠져야 돼요. 아파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도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넣으셨나요? 특히 공공지원도 마찬가지로 18년이겠어요? 공공지원도 10년이겠어요? 근데 3번이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좀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04페이지를 펴시면 굉장히 25번의 이 저자분을 굉장히 칭찬해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법은 안 바뀌어야 바뀔 수 있어요. 임대 바뀔 수 있어요. 전에는 8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하신 그 틀린 거 있죠. 그것만 좀 지적을 해서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26번은 안 바뀌겠죠. 대출 알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 특히 또 주택법령상 준주택을 뭐 대통령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를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신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까 장기 일반이나 공공지원이 8년이다, 10년이다. 이걸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주장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현행 바뀌지도 않고 계속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임대사업자라서 알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06페이지도 우리가 공공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민간임대만 있어요. 공공주택도 있어요. 그러면 법이 민간임대에 대한 주택의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안 배우세요? 배워요? 배우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민간임대가 8월달 바뀌어서 공공을 낸 게 된 거죠. 근데 공공은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는데 행복주택이라는 거 들으셨죠? 젊은 층 나오면 무슨 주택 찍으셔야 돼요? 행복. 특히 지금 28번에 1번에 국민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잠시 염리 어디를 피시냐면 아까 국민임대가 어디 있었냐면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22번이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22번에 국민임대가 있거든요. 22번에 2번에 국민임대 있나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바꿔낸 거예요. 국민임대는 그냥입니까? 지금 30년 이상입니까? 젊은 층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걸 이제 착착 공공 행복주택과 바뀌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그러면 넘겨보시면 28번에 만약에 28번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다른 걸 바꿔내겠죠. 그럼 1번이 행복주택이라면 2번은 50년 이상이죠. 그럼 국민임대입니까? 영구임대입니까? 장기전세는 아까 전세계약 방식이잖아요. 받고 분양전환 공공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겠죠. 근데 이거 안 낼 것 같아. 그 안에 그냥이야 답이 있어. 아니 봐봐. 거기에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잖아. 야야 그럼 분양전환 공공임대 들어가 있잖아요. 안 낸단 말이야 얘는. 아니 그러니까 얘는 힌트가 다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 앞에. 그러니까 분명히 틀리게 안 낼 거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뭐 다른 걸로 바꿔낼 수 있겠죠. 자, 이건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지원을 받아서 장을 받아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어떻습니까? 저소득층한테 전대하는 방식이죠. 이건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는 걸 보셔서 일단 1번이 틀었다는 거 가지고 3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상 다 지원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게 된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제가 33번 해드린다고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지금 조금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공공주택이, 자, 따라서 단기, 장기. 아까 지역주택의 단기, 장기 끊기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좀 출제가 잘 안 되는 시기인데, 자, 일단은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죠. 공급은 장기에 가서 반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단 쉬었다 갔다는 거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공공임대는 간접 개입이에요? 공공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두 시장으로 나눠져 버려요.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 그럼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이 있다는 건 그냥입니까? 두 개의 시장입니까? 두 개의 시장으로 갈려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공적 시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리고 저기 설명을 좀 하면서 갈게요. 사적 시장은 그대로 놔둬요. 민간한테. 야, 너 그냥 7천만 원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공임대라는 자체는 간접이다, 직접이다. 그럼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공급을 하겠죠. 7천에서 6천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요즘 트렌드냐면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주택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되죠?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따 제가 조세의 전가라는 거 들어오셨죠? 자, 임대주택의 그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가격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격을 올렸을 때 제가 탄력성에서 그냥입니까? 요 대체제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지만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자들이, 임차인들이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들이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유리해져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전가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만 움직이겠어요? 수요만 움직이겠죠. 그죠? 수요만 자극을 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여기가 7천이고 여기가 6천이면 그냥입니까? 공적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까? 그럼 사적 시장이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여기서 수요가 줄지만 여기서 옮겼으니까 양은 변화가 없고요. 자, 단기는 그냥입니까? 둘 다 혜택입니까? 둘 다 혜택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단기는 그냥입니까? 사적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공적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기도 6천, 여기도 6천, 다 단기적으로 둘 다 혜택 본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장기는 자식들이 그냥이야 공급을 줄여버려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럼 장기에 가서 그냥입니까? 공적 공급이, 우리가 사적 공급이 줍니까? 줄다 보니까 가게 다시 원래대로 회귀되잖아요. 그래서 20개에서 15개니까 5개니까 전체량에 대한 불변이죠.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이야 사적 공급이 감소를 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 공적으로 더 증가했죠. 근데 사회 전체적 양은 그냥이야 불변이야. 공적에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럼 단기에는 그냥이야 둘 다 혜택이야. 장기는 공적 세입자만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202페이지에 22번 202페이지에 22번이 있어요?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건 이따 후술해 드릴게 했는데 지금 할게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건 공공임대예요. 그럼 단기는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임대료가 하락했죠. 그럼 공공이든 사적이든 그냥이야 모두 혜택이야. 1번을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건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풀어보는 거죠. 33번을 208페이지 가셔서 33번 들어갑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틀린 거.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소비자와 사적 임대주택의 소비자 모두 혜택이 둘 다 있죠. 자, 그 다음 봐봐. 이 주택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탄력화시키겠죠. 그럼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탄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유동이 활발하겠죠. 이해 가셨어요?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겠죠. 장기적으로 얘네들은 공급을 합니까?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사적 임차인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20개에서 15개고 5개니까 사회 전체 정량은 불변이죠. 불변이라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34번은 종합선물 세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가겠지만은 탄력성이 본다면, 자, 이따 제가 조세 정가라겠지만 탄력적이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그럼 탄력성이 있다는 거는 가격이 예민하잖아요.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다는 건 그러니까 가격이 둔감합니까? 자, 이걸 교수님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 공공주택을 생각해 보세요. 알아봐요? 공공주택.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제가 11월 달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 몇 명 있어요? 많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맞죠? 그럼 비탄력이야, 탄력이야.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조금만 세금 부과시켜도 그냥요, 예민해서 단단 도망가 버려요. 탄력 쪽이 유리하다는 거죠. 맞나? 근데 비탄력 쪽은 그냥이야, 불리해져. 그럼 탄력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 쪽이 세금 많이 부담하는 걸 미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저자가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야. 그럼 공급이 유리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 불리하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34번에 그 1번이에요. 자, 이따 할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34번에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틀어적이면 그냥이야. 얘가 완전히 불리해. 그럼 다 내버리는 거야, 얘가. 그럼 주택 부과된 재산세는 전부 누가 부담하는 거야?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틀렸죠?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보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활발한 게 아니라 제한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 주택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다른 지하의 소비량도 항상 증가한다 그랬죠.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하고 임차인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 보조가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주거 선택이 자유롭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합선물 세트예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조세 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 지금 211페이지 가시면 4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요즘 세법 문제를 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쁘게 해놨어요. 맨 마지막에 국세와 지방세. 지긋지긋한 또 세법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찾았습니까? 학교로는 다 해. 세법도 하고, 공법도 하고. 자, 찾으셨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요새 국세와 지방세를 잘 내요. 국세는 국가의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보고요.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금 시험지에 나오는 것들만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국세는 이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날라오죠. 지방세는 요거는 부청에서 날라와요. 고지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 보유,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게 무슨 세예요? 취득세. 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은 뭐다?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방세라고 잘 안 내요. 이 자식들이.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지방세가 이 종류가 딱 세 가지만 떠요. 우리 시험 문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겠는데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우냐? 많은 걸 한 게 나요? 적은 걸 한 게 나요? 지방세는 딱 세 개 뜨죠. 지방세를 세 개 뜨기 때문에 자, 지금 갑이 기자인데요. 지방에 취재를 내려갔어요. 지방에 이제 풍선 효과가 투기가 발생한다 해서 그냥 얘한테 취재를 해야 돼. 취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자가 취재한 다음에 그 취재한 내용을 서울 가서 등록해요. 그다음에 지방 취재 등록. 지방 취재 등록. 취가 뭐야? 제가 등록면허세죠.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지방세가 끝나버리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아직 제가 나가진 않은 게 있지만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사람 틀린 것은 5번 재산세는 지방세는 맞죠? 취득 때 냅니까? 보유 단계 내잖아요. 5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1번 취득세 감면을 해주면 부동산 거래가 더 활성화하죠. 감면해 주니까. 증여세도 자, 그럼 증여세는 지방 취재 등록에 안 들어갔지. 그럼 국세겠지. 국세면서 어느 단계에서 내는 거야? 취득 단계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데 동교로가라는 것은 자, 따라해. 꽁꽁 얼어붙는다. 그럼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유자가 매각을 미루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언제 냅니까? 보유 단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더 쉬워요. 넘겨보세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다 얘들인데 너무 쉬워서 더 쓰러지는데 어떻게 느리냐? 넘겨보셔서 216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16페이지 가시면 14번 있어요? 14번에 보시면 기역, 니은을 채우려 그러잖아요. 그럼 기역, 니은 보유니까 양도세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재산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처분해 내는 거는 재산세요, 양도소득세. 그럼 1번이라는 걸 딱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5번. 자, 국세, 보유가세, 누진세. 자, 갑시다. 보유가세로 좁히는 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거기서 국세는 누구예요? 종부세밖에 없죠. 당연히 누진세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시겠죠? 올해 나올 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하세요? 따끈따끈한 건데. 4월 달에 나왔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얘의 과세 기준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세 기준일은 6월 30일이에요? 6월 1일이에요? 자, 만약에 6월 30일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세법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거저예요, 이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날짜 때문에 그냥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거를 세법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같을까요? 다를까? 다릅니다. 그죠? 근데 학교로는 그냥 달라. 글씨가 다르지? 그냥 다르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그냥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도 들어가죠? 그럼 과세 대상이 다른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과세 대상 다른 거는, 한 2년 전에 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이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차으로 가도록 하죠. 자, 만약에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러면 그냥요, 가격을 올려버려요. 전가시키겠죠? 첫 페이지.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의 조세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부가액만큼 올라가겠어요? 전가분만큼 올라가겠어요? 전가분만큼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세금을 만약에 부과시켰어요. 전부가 100원을. 그럼 100원 다 올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요. 임대료 상승만큼 부가만큼 아니라 전가시키겠죠. 그럼 만약에 60원 올렸다, 그러면 60원이 올라가는 거지 100원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가액만큼이다, 전가분만큼이다. 그러면 소비자의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일단 제가 후술할 겁니다. 후술하고. 자, 탄력적이 불리해요? 유리해요? 그럼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이 많이 부담하죠. 그럼 비탄력적은 그냥이니까 그 비탄력적이라고 한 사람이 많이 부담하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자, 따라서 불리하다. 그럼 얘가 많이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제끼시고. 자, 그럼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상대편이 많이 부담합니까? 바꾸고 많이 부담하는 거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 공급자. 얘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완비면요.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전가돼요? 안 돼요? 임대료가 안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완비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완전히 불리합니까? 그럼 얘가 다 내겠죠? 얘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자 전부 부담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부가 전가되다 보니까 부가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겠고, 아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대체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임차인의 전가된 현상을 강화시킨다, 완화시키고요. 자, 동일 비율로 하게 되면은 무슨 세가 나타나죠? 역진세가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그럼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역진세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역진세는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즐깁시다. 나 어제도 강의고 내일도 강의야. 힘들어 죽겠어. 나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역 같아서 누지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요. 강의가 즐기면서 해야지. 누지하면 지루하면 안 되잖아. 그지? 역시성은 왜 안 좋아? 그래서 누지세가 수익적인 형평은 위에 있는 놈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수익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진세라는 자체가 이게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하긴 좀 힘드시고 그냥 동일비로 하게 되면 그냥 반대 현상이야. 고가 적게 부담하고 저가 많이 부담하거든요. 이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여기 위주로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지금 프린트예요. 이게 저번에 제가 이걸 이제 거래세 인상을 앞쪽에서 좀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 이런 단어가 경제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일단은 뭐 어차피 다 한 다음에 다 풀어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들어가 보였는데 잠깐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그래프는 이제 좀 그려봐야 돼요. 이게 경제학 용어이기 때문에 자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에 대한 그런 이 전체적인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앞쪽에서 제가 탄력성에서 안 푼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격을 1,000원으로 지금 임대를 내고 있었어요. 원 뺄게요. 10개입니다. 근데 얘한테 세금을 거래세든 뭐 그냥 세금을 부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자 따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게 뜨죠. 그 잉여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요. 자 갑니다. 공급자는 수입이 전체 면적이에요. 근데 칠판중에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최소한 요 정도 받아야 되는데 요걸 더 받거든요. 이걸 따라서 생산자 잉여. 자,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공급자의 이윤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먹는 초과이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생산자 잉여 부분이고요. 소비자도 잉여가 있겠죠. 시장에서 소비자는 얼만큼의 잉여가 생기느냐. 얘는 원래는 이만큼을 지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요 파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가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입니다. 이 거래세 인상을 해서 세금을 부과시켰더니 전가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볼게요. 자, 정부가 지금 100원에 대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안 하겠어요? 줄이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세금 부과는 안 좋아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따라서 좌상향 이동. 자, 좌상향 이동이라는 것은 공급을 줄인다는 뜻이죠. 그럼 좌측은 양이 늘어나겠어요? 양이 줄겠어요? 거래량이 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시장을 떠나버려요. 떠나서 8개로 줄어버리고 그냥입니까? 가격은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상승한 만큼 전가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100원에 대한 거를 누가 부담하는 건 탄력성에 따라 달려졌기 때문에 다른데 만약에 1060원을 올렸어요. 그럼 1060원을 올리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소비자 지불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잘 보고는 있어요? 상승하게 되면 아까 파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였죠. 그러면서 정부가 60원을 가져간 거는 정부가 가져갔지만 여기만큼 뻥 뚫린 손해액이 생겨요. 그래서 따라서 빵꾸가 났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시장을 떠나겠어요? 떠나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이 안 된다? 발생이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겁니까? 사회 전체적인 겁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100원에서 60원을 얘한테 부담시키면 40원만큼 생산자가 낸 거죠. 그 생산자는 40원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공급받는 가격도 하락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40원만큼 갖고 갔지만 얘 잉여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얘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시장을 떠나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얻어지는 빵꾸가 난 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이 안 된다? 발생이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거래세 인상은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한테 기속된 거는 뭐 정부가 세금을 뭐 나중에 저소득층할 때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거래량이 감소했습니까? 그럼 이 시장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했다? 발생했다. 했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안 풀었던 게 이건데 수요업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더 많이 떠납니까? 더 많이 떠나면 더 빵꾸가 나죠. 그럼 더 많이 떠나니까 더 많은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커진다는 거고 비탄력적은 그냥요 좀 덜 떠나요. 그럼 손실이 발생이 적죠. 작아지고요. 공급의 변화 없을 때 세금 분할에서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얘가 더 많이 떠납니까? 그럼 더 많이 빵꾸가 나겠죠.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비탄력적은 그냥요 좀 덜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헨리 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은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떠나요? 전혀 안 떠나요. 그럼 순손실이 없다는 거죠. 자원 배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 동교롭가 아시죠? 양도세 중과하면 꽁꽁 얼어붙으니까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나오겠죠. 보유세를 때려버려요. 공급 증가, 가격 안정, 인력 축지, 투기 방지, 효율적 세금이지만 인류적으로 해야 돼.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돼. 자, 공급이 완전 비면 떠나 전혀 안 떠나.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없죠. 그럼 자원 배분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그러면 헨리 조지는 지금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에요? 그럼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의 옳은 질문을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헨리 조지는 지대에 대해서 학파가 자, 신고전압파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고전압파는 그냥 봤어요. 토지를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이거든요. 고전압파. 그래서 고전압파인 헨리 조지께서는 이 지대라는 것은 그냥이다 하나의 잉여다. 잉여고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럼 토지가 개량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자, 그래서 땀새 완전 비탄력, 공급이 되어 전혀 안 돼. 안 된 상태에서에 대한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러면 공급이 토지가 제한됐다는 건 부정성에서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럼 갑돌이가 토지의 지주라면 얘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전가시켜 못 시켜. 못 시켜서 임차인의 부담이 하나도 안 가니까 임대료를 안 올라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있는 놈이 다 내라는 얘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이 이론은 지금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 왜 그래?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야. 용도가 전환이 돼. 탄력적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론과는 안 맞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정책적인 어떻습니까? 이 주장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이론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이건 그냥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뭐로 봤어요? 그럼 그냥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럼 다른 세금은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라. 다른 세금 다 철폐하라는 얘기야.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도 비효율적인 세금이 많이 걷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는 다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라.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다른 조세는 그냥이야 다 없애버렸어. 저것만 충당한 거지. 그러면 저거는 그냥이야 공급자가 다 내야 돼.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공급자가 다 내니까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완전히 안 떠나. 그럼 공급을 줄여 못 줄여?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되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얘는 옳은 집은 많이 들었는데 다른 조세는 있어라 그냥 없애버려라. 무슨 세만 해라. 그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해서 지대의 수익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만 수입만 제동을 충당해도 토지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얘는 무슨 비탄력적을 강조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근데 지금 이론이야 옛날 이론이야. 현대에서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정책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야 옛날 이론이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가능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가셔서, 지금 요거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8번으로 갈게요. 8번. 빨리 8번 하자. 8번. 빨리 까먹기 전에 8번 가자. 8번 있어요? 주택급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들어갑니다.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공급 곡선이 수요에 탄력적이라는 건 상대편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럼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자, 요겁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얘가 세금을 딱 때려버리니까 그냥이야 임대료를 올려. 그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인중개사 할 때 별걸 다 냈어. 따라서 소비자 익명. 이것까지 공인중개 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칠판 잉여가 이만큼 있었죠. 그냥이야 얘네들이 이 시장을 떠나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잉여가 증가했다, 잉여가 감소했다? 감소했다는 거예요.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나도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중개업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그죠? 여기까지 언더스탠? 그 다음 공급자는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럼 얘 잉여도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시장을 그냥 합니까? 얘네들이 떠납니까? 떠나면서 발생하는 순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4번까지 갔었죠. 그러면 5번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수입 증가만 정부의 기록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죠. 정부가 세금 걷었다고 끝난 건 아니죠.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9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2페이지 가시면 92페이지. 옛날에 안 푼 게 있었어요. 92페이지에 17번. 92페이지에 17번. 찾았어. 물론 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옛날에 이거 해줄게요 했는데 다 까먹었으니까 막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17번에 1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줄게요 라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야. 있어요? 그거 봐, 있잖아. 몇 명째. 여기를 해주려고 그래. 알아야 돼, 이 말을. 다시 갈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경제 순손실은 그냥입니까? 이 시장을 떠났습니까? 이 경제주체들이 이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얘기를 해요. 그럼 탄력적이면 그냥요, 더 많이 떠나요. 그럼 손실이 더 커지겠죠. 비탄력적인 손실이 작아진다를 강력하게 17번에 1번을 연결시킵니다. 찾으십니까? 그 엉뚱하게 수요급에서 내버린 거죠. 자, 그러면 1번.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에 따라 다르겠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좀 적게 떠납니까? 그럼 손실이 적어진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그 교수님, 10번에 1번을 왜 안 했어요? 이거 하려면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했어요. 그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작아진다고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213페이지 8번 하다가 왔죠? 요거.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계획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5번을 가겠습니다. 5번을 가시면은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선정 틀린 것은 부동산 취득 단계는 조세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죠. 자, 제가 헨리 조지는 그냥입니까? 옳은 지문을 많이 떴습니까? 헨리 조지 안을 틀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그냥입니까? 토지 단일세입니까? 토지세만 거두라는 거잖아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만 100% 징수하더라도 우리가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라는 거고, 자, 동교로가 있었죠. 종교효과는 주택만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나가면서 양도세를 중과시켰지. 동교효과는 그냥이야 꽁꽁 얼어붙어. 그 토지의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럼 집가가 올라가겠죠.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고치고, 4번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에 부담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걸 조세 전가라고 할 거고, 세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과된 거 맞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길게요. 기출문제 위주로 갑니다. 9번입니다.
9번도 기출인데 이것도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좀 오는 거.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주택 수요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주택 가격은 나중에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이잖아요.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게 나오면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해, 안 해?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럼 반대로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동교로가 나왔는데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하죠. 주택을 적극적으로 처분하려고 하지 않죠. 적극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려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감소시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답은 5번이 맞죠? 토지 공급이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트로적이에요. 무슨 비트로적이다? 그럼 다 누가 내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정답은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에는 아직 안 떴는데 12번을 왜 계획표를 만들었냐? 12번에 1번을 만약에 내가 안 풀어주면 나중에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들어오실까봐 낸 거거든요. 그래서 봐봐. 수요의 탄력성이 1번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 탄력성이. 이 공급은요. 그럼 이 탄력성이 센 놈이 적게 부담해요. 그죠? 그러면 수탄이 얼마라고요? 이 공탄이. 자, 그러면 얘한테 부과하거나 얘한테 부과하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2와 3을 더해보면 얼마예요? 그럼 얘는 5분의 2를 전가시켜버려요. 5분의 2. 얘는요, 5분의 3을 갖고겠죠. 그렇죠? 5분의 3.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럼 얘한테 정부가 500원을 때렸어요. 그러면 얘는 300원 내고 얘가 200원 낸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반대로 간다. 얘가 3배, 2배 더 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는 5분의 2다, 5분의 3이다. 자, 5분의 3을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탄력적이 더 부담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가 부담을 크게 한다, 공급자는 적게 한다? 수요자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분의 2라는 건 틀렸죠? 5분의 3으로 가야 되고요. 정답은 1번이고, 조세의 전가와 기창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크게 달려있죠. 수요는 탄력이라는 건 유리하고 공급은 불리해요. 그러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하고 공급자의 조세 부담을 작게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조세 부과하게 되면 소득 지분배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되고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 유리합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조세 부담이 아예 제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이렇게 좀 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기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3번 갑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제가 아까 요거 그 보유세를 떼더라도 용도에 따라 그냥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번에 토지용의 특정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떼릴 때 동일한 세금을 하게 되면 올바른 길을 못 가죠. 그래서 차등가세를 하는 게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 틀렸어요. 1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중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전가되겠어요? 임차인.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죠. 주택수를 낮추면 아까 주택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게 되면은, 자,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화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거를 찍어드린다면, 아까 14번, 15번에 체크되어 있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이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양도세를 중과해야 되는데, 그냥이야, 동교로가 나타나.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정권 옛날에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떼는 게 보유가세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립니까? 그럼 보유가세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과세 기준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과세 대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포커스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 세법 문제량이 아니라 같이 이론까지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 프린트에 있는 요 조세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거 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딱 제 윗줄 갔는데,
딱 조세에 따라서 전가와 기차, 그 다음에 거래세 인상이 아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경제적 순손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 보유세에 대한 중과와 그 다음에 헬리조지, 국세와 지방세인데 여기 제가 맞는 거는 이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의 가세 기준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가세 대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요까지만 하시면 완벽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쉽시오.